돈을 아는 사람이 일을 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버는 과정, 어디서 버느냐. 내가 많은 사람에게 공부하는 재미를 붙여주고 돈을 번다면 가장 좋은 일. 근데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회장님이 이제 연세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있으신데 굉장히 뭔가 에너지랑 건강이 굉장히 하다 느껴지는데 혹시 회장님은 건강 관리 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갑자기. 사실 난 이 리더자한테 건강 관리를 못하면 제일 첫째 나고자다. 리더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어디가 아프면 암만 긍정적이 되라도 안 돼요. 힘들죠. 아프면 허리 아파서 못 일어나는 사람 보고 너 긍정적이 되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디가 아파버리면 아프면 하기가 싫어. 이 아픈 게 더 중요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건강 관리를 해야 되네. 리더자가 건강 관리 못하면 그건 리더자 아니다. 네. 그럼 건강 관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운동이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어제 방송에서 늘 운동 얘기하죠. 근데 운동이 꼭 건강에 100% 아니에요. 일본의 의사가 쓴 내내 혁명이라는 책이 아주 베스트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운동은 꼭 절대 필요하지만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운동도 즐겁게 해야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운동을 하면서 막 헬스 가서 지겹게 땀 뺀다고 그냥 막 해서 그래서 그거 죽어요. 그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할 때도 좋은 생각 가지면서 땀이 많이 나면 내 노폐물이 빠지는구나. 내 몸이 좋아지겠구나. 그리고 좋아하는 자기 가족 생각하고 아이 생각하면서 내가 더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이런 생각 갖고 운동하는 거하고 그래서 자기 체형에 맞게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즐겁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이죠. 음식을 못 먹느냐. 방송에 참 숱하게 많이 나와요. 음식 좋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주 간단한 건 골고루 먹어라.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는 건 어떤 건강에 안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트레스죠. 의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마음을 편안히 가십시오. 그렇죠. 그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주사도 듣고 약도 더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쌓이면 소화 기능 나빠집니다. 그럼 아무래도 좋아질 리가 없죠. 스트레스 쌓이면은 이 뇌나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스트레스 있는 거예요. 죽으면 스트레스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 조문 갈 때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좋은 데 가 계십니다. 죽었으니까.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방법이죠. 적게 받는 건 마음에 나쁜 걸 넣지 말라는 거죠. 가슴에다 넣고 그냥 누구 미운 사람도 여기다 집어넣고 나빴던 것도 넣으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커지는데 그냥 누구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어떤 거 하지만은 그 여기다 집어 안 넣으면은 스트레스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스트레스 안 받는 걸 자꾸 여기다 넣지 않고 빼버려야지. 여기다 넣어버리면은 그래서 나는 늘 어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면 누굴 미워할 때도 자꾸 빼요, 그걸. 아니,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쪽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스트레스 없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빠지거든.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는 이제 뭐 그 밖에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음식과 운동과 스트레스. 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혹시 운동은 뭐 하세요, 회장님? 난 필라테스도 이틀하고요. 필라테스를 하신다고요? 네, 헬스 이틀하고 4일간 하고 하루에 1시간씩 걷고요. 골프 하루 이틀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간은 운동을 꼭 합니다. 걷는 건 매일 하고요. 지금 일하고 계신 거 맞으신 거죠? 그럼. 그러니까 운동하는 게 하루에 1시간 낮에 운동하고요. 낮에 아침이나 저녁 때 하고 그리고 밤에 9시 넘어서 걷습니다. 1시간. 그러니까 그거 시간이 없으면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혹시 회장님이니까 뭔가 따로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뭐 엄청 좋은 보약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런 거 아예 안 드세요? 네. 그 건강식품 좀 들죠. 뭐 비타민제 몇 가지 들고 그렇지. 특별한 거 눈에 뭐 루테인이라든가 이런 거 좀 넣고지. 그런 걸 뭐 따로 먹고 그 오히려 그걸 너무 많이 먹으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맞춤형 건강식품을 하려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너무 방송에서 좋다는 거 그냥 좋다니까 그냥 갖다 먹는 거. 그래서 DNA 검사에서 나는 뭐가 맞는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9월부터는 맞춤형으로 그걸 건강식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 내 몸에 맞는 걸 먹여야지. 건강식품은 제한이 없거든요. 약은 제한이 있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그러면 방송 나오면 그 다음날 우르르 팔리고 그러는데 그거 꼭 좋은 방법 아니죠. 내가 모자른 걸 보충하는 게 건강식품이지 아무거나 그냥 다 먹었다고 좋은 건 아니죠. MZ세대 관련된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 요즘 MZ세대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함이 좀 큰 편인데 그럼 회장님도 당연히 젊은 시절에 당연히 그 불안함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걸 좀 어떻게 돌파 극복하셨을까요? 나는 내가 세일스 이후엔 불안한 감은 없었습니다. 뭐 전혀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근데 있는데 그걸 뭐 내가 돌파하는 여러 가지 무엇 때문에 그게 없었느냐면 세일스 하고 나서 내가 사업이 안 되든 뭐가 안 되든 내가 팔면 된다 어디 가든지. 영업이란 전문성. 네, 전문성 때문에 어디 팔면 된다. 그래서 요즘도 불안해하는 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제일 많이 불안하죠. 그렇죠. 회사에 다니면 내가 그만두면 서로 데려갈 거야. 그거 안 불안하죠. 그러니까 내가 전문성이 없고 이것저것 좀 한다 이러면은 불안하죠. 그러다가 치킨집을 차리고. 네, 그러니까 불안해한다는 건 여러 가지를 잘할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은 불안이 그만큼 줄어들죠. 인간은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일 할 때 불안한 거죠. 그 불안을 줄이는 건 내가 어느 전문 분야, 난 이거 하다 하면 저걸 하지. 전문 분야를 만들지.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자기가 꼭 이렇게 면접할 때 잘하는 거 하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있어야지. 뭐 요것도 하고 근데 특별히 잘한 거 없습니다. 뭐 취미는 독서고요. 뭐 어쩌다 등산 한번 가고 이러면은 당신이 잘하는 거 뭐야? 그러면 영어는 제가 끝내주기 잘합니다. 또 나는 정말 요리는 내가 잘합니다. 나는 IT 쪽에 뭐는 어느 분야 내가 잘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그런 게 없으면 늘 불안하죠. 인생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자신감 있게 산다는 건 자기가 다른 사람에 필요한 사람이야죠. 회사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나가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되면 덜 불안하죠. 그런 불안함을 만약에 있다면 본인이 이제 독보적인 자신만의 전문성을 이제 발견해야 한다는 거고 거기서 또 내 길을 빼앗는 고민은 하지 않는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길을 살리는 사람하고 길을 이제 뺏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밑에 한테도 길을 넣어주는 거. 길을 넣어준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해주면 그것이 희망이 되고 꿈이 심어주고 길을 넣어주는데 그렇죠. 길을 뺀다는 것은 나한테도 길을 빠진다는 건 이 부정적일 때 기가 빠져요. 예를 든다면 아이고 이제 어디 아프면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식. 그리고 말을 할 때도 그래서 내 말에 기가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는 거는 내가 하루 말하는 걸 적어보면 부정적이 몇 프로냐. 80% 이상이 긍정적이라면 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80%가 부정적이다. 그럼 기가 빠져 있죠. 또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써볼 때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써는 사람은 행복하고 기가 살아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계속 쓰면 아직 조금만 더 시간 주면 그건 기가 이미 빠져있는 거예요. 기가 빠져있다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욕이 없고 용기도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살률도 높아지고 그러죠. 그래서 내 길을 세우는 건 자동차에 기름 넣듯이 자꾸 길을 넣는 거. 내가 하면 돼. 나는 운이 좋아. 내가 더 열심히 지금 부족하면 또 배우면 되지. 내가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서 자기를 자꾸 귀한 사람으로 자기를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길을 올려야지 길을 자꾸 빼뜨리는 길을 뺀다는 것은 자꾸 앉아서 술 먹으면서도 비판하고 누가 길을 자꾸 빠지는 제일 친한 친구도 서히 앉았다 그럼 빠지면은 그 욕하고 앉았으면 기가 빠지는 거죠. 자, MZ세대 직원분들이 이제 또 연봉을 다른 회사와 비교해 보거나 회사의 매출이 좋은데 성과급이 이제 적다는 생각이 들면 요즘에는 이제 예전 분들은 말을 안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경영진 분들에게 이제 항의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 고민이 되죠.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면 벅벅 주면 되는데 이익은 안 나고 적자 나는데 유능한 사람은 자꾸 돈 더 달라고 그러고 안 가면 간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어쨌든 돈이 이제는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돈을 벌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 사람이 월급을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일을 잘못하면서 그런 말 안 해요. 그렇죠. 그냥 견뎌서 그거라도 받고 일을 잘하니까 더 달라고 하겠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기업이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그 사람이 저놈은 어째 돈 많아라서 이런 식은 옛날엔 그럴 수 있지만은 돈을 아는 사람이 일을 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아는 사람을 욕구를 채워주는데 기업이 해야 될 몫이고 리더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웅진을 또 한때 재계 30위권에 올려놓으신 것만큼 자수성가 경영자 이제 대표격으로 좀 널리 알려져 계신데 스스로 흙수저로 생각하며 꿈을 좀 포기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젊은 세대 분들에게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뭐 조언 같은 거 있을까요? 이제 지금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경우 있죠. 뭐 조건을 갖추면 나도 해. 아,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나는 실제 아무 조건 없이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세일스라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죠. 그일도 갖고 내가 사업할 때도 돈이 하나도 없이 시작했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꿈이나 희망 이게 없으면은 결국은 언젠가 그러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꿈이 없다는 것은 내가 뭘 하겠다든가 뭘 하면 만들겠다든 이런 꿈을 꾸준히 가져야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선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나부터 바뀌지 않고 그런 꿈을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뭔가. 그러면 나는 거의 매일 목욕을 하거든요. 탕에 들어가서 한 10분. 그거 왜 하느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물값 아프다고 샤워만 자꾸 하라고 그래요. 너무 물 많이 들어가지 않냐. 근데 샤워할 거 되지 5분 10분 있는 걸 왜 탕에 들어. 탕에 5분 10분 들어갔다 나온 거하고 샤워한 거하고 또 달라요. 목욕탕 갔다 올 때 기분 좋잖아요. 걔 기분 좋기 위해서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내가 이제 27살 넘었을 때부터는 오늘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러면 매출이 더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나오지 아이고, 오늘도 뭔 일 있겠어.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회사를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고 어제 그 속썩인 놈이 또 뭐 골치 아픈 일이나 뭐 만나 이러면은 그게 연속되면은 자기한테 불안 요인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런 병도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젊은 사람들이 젊다는 것은 한번 생각하면 내가 세일스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60대 된 중소기업 이제 사장이 이 브로셔를 깔으니까 막 나가라고 내쫓았어요. 방에서. 그 내가 나와서 비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창피당하고 망한 거 쫓겨났으니까. 나오면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60이 넘었는데 난 27이다. 내가 그 나이 되면은 당신보다 내가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은 60 넘으면 내가 바꾸자도 안 받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덜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비참해서 내가 세일스하고 이거 그만둬야지 하면 그만두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 꿈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면 결과는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상에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세상에 제일 좋다는 걸 자기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외국 나가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정말 내가 어렸을 때 밥 먹는 거, 쌀밥 먹는 게 꿈이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건 천지개벽도 이런 천지개벽이 없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이제 외국 나면 한국을 부러워하는데 한국 사람만이 고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잘 살게. 그런데 그것을 젊다는 게 뭡니까? 젊다는 건 그런 길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우리나라 IT 벤처 뭐 이런 걸 엄청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그쪽을 더 배우고 노력하지 않고 도전만 무자면 위험하죠. 그래서 더 하면은 충분히 나는 젊은이들의 꿈을 가지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젊은 분들에게 이제 도전이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요즘에 청년들이 이제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워라밸이라고 좀 많이 얘기하는데 기성세대 분들은 또 요즘 젊은이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우려도 하시잖아요. 회장님이 이런 변화를 좀 어떻게 그거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나요? 네, 관계없어요. 나는 늘 얘기하는데 일 오래 하고 하는 거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아, 좋다고 생각 안 하신다고요? 네, 나도 일을 하는데 집중을 얼마나 하느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미국에 10년 가 있는데 이 어떤 아줌마하고 영어 하느냐니까 하나도 몰라요. 물건 사는 거 하나만 알고 다른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미국 가면 영어 금방 할 줄 아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미국 가면 영어 한다고. 그렇죠. 못해요. LA 가보세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죠. 네. 그래 한국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집중을 해서 6개월만 랭귀지를 다니다 학원 다니면 영어 잘합니다. 어느 정도. 6개월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도 집중해야지. 우리나라 사람이 80%는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집중화를 얼마나 시키느냐가 기업이지. 지금 이거 뭐 일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옛날 같으면 일 많이 해야죠. 농사를 지을 때라든가 전통적인 재래 그 기업에서 공장에서 이건 일 시간에 때우지만 지금 그거 갖고 됩니까? 혁신을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하는데 일만 많이 시킨다고 해서 능률이다. 아이디어 하나만 딱 빼오면 오히려 일을 안 해도 그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수십만 명이 먹여 살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집중해. 나는 오래전부터 일을 몰아서 합니다. 나한테 찾아오는 손님도 30분간 어떤 때는 1시간 간격 그렇게 해서 모일 때 쫙 하고 그리고 내 시간은 비워둬서 신문도 보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하지 이 오전에 약속 하나 오후에 하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일을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생각할 시간 내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서 자기 시간을 갖는 거. 시대가 이제 변화했는데 지금도 일 많이 시킬 생각만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언젠가 경쟁이 떨어져요. 그 대신 집중화시킬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화 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시간 없다 그러는 건 입에 그냥 달려있는 얘기죠. 아무리 바쁜 사람도 집중하면 시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또 실제 쓸데없는 일하는 시간을 빼버려야 돼요. 한번 직원들이 일하는 걸 전부 한번 뒤져보면은 쓸데없는 거 하는 것이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 불필요한 일. 이걸 안 해도 되는 걸 무슨 통계 내고 뭐 하고 그런 경험은 난 수없이 많이 봤어요. 우리 직원이 안 해도 되는 걸 그놈을 밤 11시, 12시까지 하는 경우.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걸 빼는 쪽에 집중하는 거죠. 랩젠트 세대 분들이 요즘에 워낙 뭐 재테크로 이제 돈을 버신 분들이 2020년, 21년 많아지고 하면서 이번 생에는 틀렸어. 뭐 해봤자 뭐 얼마나 잘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뭔가 동기부여 딱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틀렸다고 하면은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하기 전에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으니 기회가 있을 거야. 나한테도 꿈이 있을 거야. 꼭 기회가 올 거야. 그런 생각을 바뀌면 그 기회가 나한테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뒤에 가지 않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에 어디가 많습니까? 물고기는 먹을 게 있는 데에 많습니다. 온도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물의 깊이가 맞아요. 새가 날아다니는데 어디에 많이 몰렸냐? 먹을 거 있는 데 갑니다. 온도 맞아야 돼요. 환경이 좋아야 돼요. 새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 나한테도 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우선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 난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누구나 인간에겐 재주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어느 분야를 더 잘하느냐를 자기를 캐치해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면 누구나 재능이 있어요. 자, 아까 워라밸 측면에서 일과 삶의 이제 균형이 중요한데 회장님은 그 재계 30이 한창 전성기 시절에 그때는 좀 어떠셨고 지금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이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꼭 반드시 지키면서 가야 되는 건지 저 생각에는 저는 워라밸이 중요하긴 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너무 워라밸을 추구하다 보면 내 성장이 느려져서 좀 이것도 시기별로 좀 다르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내 즐깁니다. 즐기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많은데요. 골프 좋아하고 바둑 좋아하고 마작 좋아하고 뭐 당구도 좋아하고 스키도 탔고 하여튼 취미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바둑, 마작, 골프는 지금도 계속 일주일에 몇 번 합니다. 바둑 약속을 해놓으면 2, 3일부터 두근두근대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내 기분을 이렇게 좋게 만드는 건 그런 취미거든요. 그리고 난 새벽에 어떤 때 새벽 2시, 3시 일어나서도 바둑 TV를 봅니다. 그게 얼마나 좋으면 그걸 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뭐 다른 일 때문에 못 한다든가 뭐 때문에 못 한다든가 그거 불쌍한 거죠. 그래서 난 그렇다고 또 일을 소홀히 하냐. 일 열심히 합니다. 그 대신 집중해서 하지 일을 그냥 이게 하는 둥 마는 둥 적당히 이러고는 않습니다. 집중해서 하니까 일도 집중하고 노는 것도 집중하고 난 즐겁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도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뭐 그래 울 거 없다. 노래도 하고 춤춰도 괜찮다. 그거 내가 잘 살다가 세상 근데 뭐 굳이 슬퍼할 게 없다. 나는 즐거움을 충분히 넣고 오락도 많이 했고 하니까 일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앞으로도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습관이 그렇게 바뀌어 놓으면 평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놈을 그냥 일 가지고 밤 12시까지 새벽까지 끙끙거리고 앉아서 그냥 하다가 또 자기 좋아하는 것도 한 번도 못하고 그 옛날 그 공장하는 사람이 짜장면 먹고 사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평생 돈 한 푼도 못 쓰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했다고. 그거리 답답한 얘기죠. 난 쓰고 싶은 거 내가 필요하면 다 쓰고요.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만 그렇게 하고 사나요. 나이 먹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젊은 세대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지금 좋다는 걸 생각해요. 30살이다. 이건 황금, 내가 볼 때는 황금 세대예요. 거기서도 뭐 만날 불만하고 앉았다면 그 사람 스스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30살이 지금 됐다 그러면 세상 날아갈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줘도 30살 얼른 바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바꾸시나요? 바꾸죠. 바꾸지.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젊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도 그 사람이 그지라도 난 바꾸겠어. 그런데 그걸 자기가 좋은 걸 모르고 또 한국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이걸 모르고 만나려고 해서도 불만하다 세월이 가서 40 가고 50 가면은 그때 후회하도 이제 늦죠 점점. 우리는 세월을 잡아먹는 사람이 있고 세월을 내 거로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세월을 잡아먹는 사람은 세월이 간 다음에 후회하는 거죠. 회사 다니면서도 그래. 회사에서 나 인정받은 사람. 내가 없으면 이 회사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나가면 회장까지 우리 집 쫓아올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해야지. 이번 구조조정한다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가족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돼서 내가 더 필요한 사람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도 날 필요한 사람 이렇게 만들 때 자신감 있는 거지. 그 적당히 살면 그냥 되는 대로 왔다 갔다 어느 저녁 소주 먹고 아침 들어가다 왔다 갔다 자기 취미도 자기 즐거움도 자기가 가져야죠. 자기 기분 내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먹고 싶을 때 어떤 거 먹고 오락할 때 낭비는 안 좋지만 그런 거 해야죠. 지금 30대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 지금 시대에 만약 회장님께서 20대로 돌아간다면 이것만큼은 꼭 준비하겠다, 이것만큼 해보겠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시대에 돌아간다면은 내가 아마도 IT 쪽 관계한 일인데 그것도 지금 내가 싱크빅에서 하는 교육산업 이쪽은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거는 무한대라고 보니까. 그리고 기업은 돈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그 돈을 버는 과정, 어디서 버느냐. 내가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과 그리고 공부하는 재미를 붙여주고 돈을 번다면 가장 좋은 일. 일본 내가 사람들의 건강을 주면서 돈을 번다면 그 가장 좋은 일 아니에요. 그것이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죠. 돈 벌겠다는 욕심이 없으면 기업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돈이 소중하지만은 과정에서 어떤 돈을 벌 거냐 이건 더 소중하죠. 그건 내 기분이 좋으니까. 자, 지금 돈 얘기해 주셔서 특히나 또 김작가 TV 이제 회장님이 나오신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꼭 여쭤보고 싶은 주제인데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어떻게? 부자분들 사실은 너무 많이 만나 보셨을 테니까 회장님께서는. 워렌 버핏이 마지막으로 250억인가 얼마 점심 먹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는 뭐 100몇십억인가. 그렇죠. 매년 한 번씩 하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했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하면 250억을 주고 워렌 버핏하고 왜 밥을 먹을까? 그 2,500만도 아니고 250억. 그 가치가 있으니까 경쟁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부자라는 건 뭐냐면 부자가 된다든가 부자가 되는 볼 줄 아는 거야 됩니다.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못 되죠. 주식에서도 부자 된 사람도 있지만 망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볼 줄 아는 거죠. 땅을 사는 것도 볼 줄 아는 사람은 100배 올라가는데 10년 만에 제자리 걸음한 데도 있잖아요. 사업을 할 때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이제 엄청나게 변화시키는데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옛날 거 답답하게 그것만 그거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볼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럼 볼 줄 알고면 어떻게 해야 볼 줄 아는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볼 줄 안다는 게 그냥 말은 쉽죠. 볼 줄 안다는데 볼 줄 아는 것을 지식을 그걸 터득해야죠. 내가 처음에 사업을 하는데 어린이 책을 만들기로 하고 출판사를 차렸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외국 출장나들이었습니다. 선진국만 다니면서 어린이 책만 봤어요. 1년에 10번씩 꼭 정확하지는 않지만 10번가량을 다니면서 어린이 책을 봤어요. 어린이 책만을 보니까
어린이 책에 어떤 어린이 책이 잘 된 거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걸 또 어떻게 봤느냐. 거기 가서 서점에 가서 점원을 붙잡고 여기서 제일 잘 팔리고 제일 좋은 책 3권만 추천해달라. 다른 또 직원보다 또 3권 해달라. 어떤 건 중복도 되지만 어떤 건 새로운. 그렇게 책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 편집진하고 또 토론을 했어요. 왜 이게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를 1년에 10번을 하니까 내가 볼 줄 아는 수준이 올라간 겁니다. 우선 일러스트를 내가 볼 줄 아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러스트는 그 뒤에 그때 우리가 어린이 책 일러스트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모든 작가가 써온 최종 결정은 내가 합니다. 우리 디자인 팀이 있지만 최종 결정을 내가 하는데 이건 안 돼. 이 디자인 좋아. 이건 빼. 이걸 했어요. 어떻게 내가 미술 공부도 안 한 사람이 그걸 결정하겠어요. 이걸 몇 년을 해놓으니까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 최고 것만을 볼 줄 아는 거죠. 그 수없이 보면서 또 그냥 보기만 하면 발전이 안 돼요. 토론을 해야 돼요. 전문가들하고 이건 왜 그림이 이래서 뭐 쓰고 이건 검정색이 너무 들어갔고 이거는 이 다리가 너무 적어서 다리를 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건 여백이 뭐가 어떻게 됐고 이건 이 그릴 때 뭐가 컬러가 안 좋고 이 컬러 하나만 해도 수백 가지거든. 그거를 보면서 내 보는 눈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린이 책을 처음 어린이 마을이라고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 것에 대한 최고의 책을 만든 거죠. 그걸 내가 볼 줄 몰랐다면 그건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볼 줄만 아는 수준을 한다면 벤치마킹을 수없이 많이 해야 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한다는 게 옛날처럼 무슨 뭐 더하기 빼기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보고 정보를 보고 또는 전문가를 만나서 계속 물어보고 토론하고 하면서 이 자기 눈높이를 높여놓을 적에 어떤 와인 전문가는 와인 한 잔 턱 하면서 다 알잖아요. 이게 무슨 와인. 그쵸. 커피 전문가는 커피 딱 들면 이거는 뭐 아프리카 무슨 커피야. 알잖아요. 이 커피를 그런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음식점 하는 사람이 음식 아주 대가들은 턱 한마디면 이게 어디 거야. 생선 이거 틀렸어. 이게 뭐가 틀렸어. 이거 알잖아요. 볼 줄 모르면은 일단 사업하는데 돈을 번다는 건 어려워져요. 내가 아는 것만큼 아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있고 머릿속은 20년 전에 공부하고 30년 전에 공부한 거 여기 들어있어요. 그건 지금 어떤 면에서 기초 지식으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20년 전 거 가지고 지금 뭘 합니까? 시대가 얼마나. 지금 IT를 볼 줄 안다든가 뭐 새로운 걸 볼 줄 아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죠. 끊임없이 공부라는 건 정보가 제일 중요해요. 정보로 어디서 세상에 뭐가 돌아가나. 그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돈 벌기 틀린 거죠. 주식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무슨 돈 벌어요. 그리고 어디다 투자해야 존재를 버는 사람이 어떻게 벌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250억을 주고도 그 양반의 볼 줄 아는 해안을 하나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볼 줄 아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난 잘 봐. 사람도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물건도 볼 줄 아는 물건을 볼 줄 아는 내가 이태리 가서 이 겉옷 하나 샀는데 30년 입은 옷이 있어요. 오늘 그 옷 입고 올 걸 그랬네. 30년을 제일 많이 옷 입었어요. 그때 내가 그 옷 하나 선택한 것이 30년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볼 줄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하나 구두를 하나 사더라도 볼 줄 아는 사람은 이건 몇 년 신지만 한 번 신고 안 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 볼 줄 아는 해야 하는데 공부를 해야죠. 그 분야에. 음식을 한다면 음식을 볼 줄 아는 거, 맛을 볼 줄 알고, 커피점을 하면 커피를 볼 줄. 아무것도 모르시는 남 따라서 그냥 하면 돈 못 벌죠. 그래서 돈을 벌기. 돈이만큼 중요한 게 없죠. 자본주의. 돈이면은 여러 가지를 자기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돈을 벌기 위해서 볼 줄 아는 걸 우선 볼 줄 모르면은 볼 수가 없는. 나는 내가 이제 만약에 렌탈을 내가 했는데 사실 아까 렌탈 그 얘기까지 하면 길어서 하는데 렌탈이 만일 내가 앉고 딴 사람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실패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모르죠. 그러나 나는 일본의 회사하고 미국의 회사에 브리타니카 근무했던 거, 또 일본의 회사에 이 렌탈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했던 회사 수없이 가서 공부한 것이 그걸 반영시켜서 서비스에 반영시켰고 원가 절감하는데 반영시켰고 그래서 획기적으로 개선한 그것만 얘기해도 하루 종일 해도 할 만큼 개선시킨 겁니다. 그런 일들을 내가 정보가 없고 몰랐다면은 렌탈에 딱 꼭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해야 또 다른 거니까요. 네, 그래서 볼 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다.